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요거는 새로운 코너예요. 바로 뭐냐? 2주의 질문. 여러분들이 Q&A 게시판에 올려줬던 그 유익한 질문들을 제가 여기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제가 선택할까요? 자, 첫 번째, 학구적 질문. 이 친구 좀 굉장히 학구열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 학구열이 느껴지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좀 재미나다. 이러한 질문. 세 번째, 이거 아무리 봐도 중요하다. 중요한 질문.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질문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오케이? 아직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만 이제 골라서 좀 답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쌤 눈에 띄었던 건 요거. 문제 푸는 팁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거였는데, 문제 푸는 팁? 아무래도 여러분들, 쌤 첫 번째 강의가 요 볼텍스잖아요. 볼텍스가 사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강의냐면은 고3 물리학을 수강을 했고, 그래서 물리학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난이도 있는 거야. 난이도 있는 거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쫄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일단 본론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문제 푸는 팁 좀 알려달라. 자, 요 문제 푸는 팁은 쌤이 이제 헤르츠 강의라고 해서 기출 강의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그림이 나와요. 먼저 이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림을 보고 주어진 정보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속도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거리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림 속에 여 정보가 있다면은 내가 이용해야 되는 것은 뭘까? 요건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건가? 아니면은 그냥 VT 그래프 이용하는 건가? 요렇게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는 겁니다. 쓱싹쓱싹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여기 그림 안에 볼 수 있도록 문자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A와 B가 있는데 A의 가속도는 B의 2배다 한다면은 B의 가속도를 A라고 써주고 A의 가속도가 B의 2배라고 했으므로 EA 이렇게 문자화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은 그림 안에 이러한 연습들을 많이 해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푸는 팁은 간단합니다. 그림 보고 먼저 중요한 정보들 이렇게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글을 읽어보고 여기에서도 빼는 중요한 정보들 여기다가 다 문자화하기 이러한 연습들을 해보고 계속해서 연습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 좀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재미난 논문을 읽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The Problem of Excess Genius by David Banks. 뭐와 관련된 논문이냐? 천재 과잉의 문제입니다. 아니, 천재 과잉이 문제가 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천재라는 것은 천재 집단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특정 시대에 모여져 있다. 오케이? 이상하게 특정 시대에는 굉장히 많고 이상하게 특정 시대에는 천재가 없고 또 다른 시대에는 천재들이 이상하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뱅크스라는 학자는 여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바로 뭐냐면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르네상스 시대는 거의 한 15세기, 16세기입니다. 1400년도에서 이제 1500년도 그때를 의미하는데 그때 사람 인구가 많았을까? 굉장히 적었어.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이상하게 천재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등 다양한 천재들이 튀어나오는데 근데 요 천재들이 왜 튀어나왔을까? 요 사람은 고민했어. 도대체 왜 튀어나왔을까? 근데 찾아봤더니 이거 웬걸? 그때의 교육 시스템은 바로 장인 시스템이었어.
장인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도제 시스템. 자, 여기 꼬맹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스승입니다. 이분은 제자예요. 자, 도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 제자가 스승 밑에서 하나하나 1부터 100까지 차근차근 배우는 거예요. 거의 도제 시스템에서 거의 몇 년간 배우냐면은 길게 10년까지 배우는 사람도 있고 짧게는 1년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요렇게 스승의 습관까지 배우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카피해요. 즉 시작은 카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방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이거 모방했죠, 저거 모방했죠. 그게 이제 나한테서 막 융합이 돼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알겠나요? 무튼 간에 핵심은 요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처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당연히 못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헤르츠 강의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했어요. 오케이?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배속으로 하고 살펴보세요. 근데 저 선생님 말하는 거 잘 안 들린다. 가뜩이나 발음도 안 좋은데 2배속으로 어떻게 들으라는 것이냐? 라고 말한다면 1.5배속으로. 여기까지는 내가 타협해 줄 수 있어. 1.5배속으로 딱 틀어주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문제 푸는 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워크북 인쇄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알겠습니까? 이러한 연습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과 나는 스승과 제자, 즉 도제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요 방식대로 연습해 보길.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제 방식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나올 거야. 그때 되면은 뭐 여러분들 거의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엄청 높은 경지 위에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자, 무튼 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질문. 문제풀이 적용이 잘 안 됨. 요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배웠던 개념이랑 이 문제가 잘 적용이 안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여러분, 요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개념 공부는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거 됐다고 해서 요게 되는 게 아니야.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요거 됐다고 해서 요게 되는 게 아니다. 자동적으로 요거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도둑놈 심보 욕심이 많은 겁니다. 적어도 물리 같은 경우는 요거 따로 가야 됩니다. 이건 나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쌤이 파인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파인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물리학 실력을 늘리고 싶어? 그러면은 개념 공부에서 끝내지 마라. 문제풀이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된다. 연습 문제풀이가 결국 물리학 실력을 결정한다. 이거는 쌤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교수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야. 물리 정말 잘하고 싶어? 늘 머릿속에 문제 하나 집어넣고 맨날 그거 생각하면서 다녀.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요거 따로 가는 겁니다. 요거 따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나요? 요거 했다고 해서 요거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거 절대 아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제가 요 장력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간단하게 풀었어. 그냥 힘의 변화가 가속도의 변화다. 요걸로 풀었는데 요거를 정석적으로 풀어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자, 정석적으로 푼다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힘과 관련된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정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실로 연결된 두 물체 A, B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3초의 실이 끊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 B의 질량은 둘 다 4kg. 자, 4kg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정보를 예쁘게 써줍니다. 자, 이때 요 그래프는 요렇게 나옵니다. 물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라. 요 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요게 연결되었을 때. 어떤 거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자, 연결되었을 때, 자,
요 그래프를 본다면은 지금 속력이 증가하고 있어. 무슨 정보 꺼낼 수 있습니까? 그쵸? 가속도. 가속도라는 것은 요놈의 기울기였죠?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 요 친구였으므로 변화한 시간은 3이었고요. 그 다음에 변화한 속력의 크기는 6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2m/s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가속도 크기는 뭐다? 2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방정식 구해줄 거예요. 자, 봐봐. B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중력 40N이 작용하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장력 T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버무려져서 결국에는 요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고 운동해. 자, 봐봐요. 요게 버무려져서 요만큼의 가속도를 갖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봐봐요. R자 힘은 뭐야? 40 빼기 T야. 오케이? 자, 요 4kg짜리 요 친구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결국에는 40 빼기 T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R자 힘이야. R자 힘의 역할이 뭐야? R자 힘의 역할은 요 친구를 가속 운동시킨다고. 자, 그러면 가속도가 2였죠? 요 친구를 가속 운동시킨다? 요 두 놈을 곱해라. MA.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곱해봐봐. 얼마 나옵니까? 8 나오죠? 따라서 T라는 것은 32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32가 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선생, 나 요거 좀 별론데, 난 좀 특별한 걸 원하는데 하시는 분은 쌤이 강의 때 설명했던 요거 이용하면 돼. 델타 F는 M 델타 A. 자, 끊어졌다라는 게 뭐야? 장력이 사라졌다라는 거지. 장력이 사라졌잖아. 봐봐. 끊어졌기 때문에 실은 사라졌고 장력이 사라졌다. 그래서 요놈 입장에서 변한 힘의 크기 델타 F가 곧 장력이 될 것이고 자, 요 친구는 4kg이었죠. 그리고 가속도는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장력이 사라지면 요 친구는 자유낙하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속도는 10이 되겠죠. 근데 그전 가속도는 얼마야? 그전 가속도는 2였어.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이 32N 나와요. 오케이? 물리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그중 하나를 띡띡띡 보여준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Q&A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쌤이 보통 이제 밤에 새벽 1시나 2시쯤에 그때 답변을 합니다. 보통 그때 집에 가거든. 그래서 늦게라도 항상 읽고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그리고 정말 빨리빨리 해도록 노력할 거니까 꼭 올려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질문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본 강의 때 봬요. 그럼 안녕.